안녕하십니까. 네. 33페이지 할 차례죠. 33페이지. 그 취득시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 여기 건축물 건축 그 4번 할 차례죠. 보시면. 자, 이 4번하고 이 5번을 보시면 지목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네 둘이 특징이 뭐냐면, 이 4번, 5번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요, 형식하고 실질, 사실, 실질 이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건축물 건축하고 지목 변경 두 개는 특징이 형식과 실질, 사실관계 중 빠른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랬죠. 이거는 형식이죠. 내가 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검사 떨어지면 사용 승인을 형식적으로 내주는 거죠, 서류상으로. 근데 그거하고 실질이 뭐예요? 실제 사용일, 그죠? 그러니까 형식과 실제 중에서 먼 날, 빠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목 변경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지목 변경도 뭐라고 돼 있어요? 공부상 변경된 날, 형식적으로 변경된 날이고, 그리고 실제 변경된 날 중마다 빠른 날이다. 이게 두 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과 뭐는 지목 변경은 형식과 실질 중 빠른 날,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얘가 형식적으로 서류상을 받은 거하고 실제하고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환지처분하고 정비섭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 만약에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이란 말이 있고, 여기는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공법에 이제 우리 그거 있죠? 이런 말 있죠? 사용 승인 이 말이 있고, 뭐 사용 검사도 있고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공법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용어가 이게 다 개념은 다 똑같은데, 여기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쓰는 말이고요. 얘는 주택법에서 나오죠. 그죠? 이 말이 어디서 나면 도시개발법에서 나옵니다. 같은 용어인데, 그죠? 얘는 준공인가는 정비법에 나오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공법상으로 준공검사는 도시개발법, 얘는 정비법. 원래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이거든요. 그죠? 우리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이니까 얘는 원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 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건축법에서. 근데 이 환지는 도시개발법상 환지를 취득하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법은 뭐가 나와요? 준공검사를 말 쓰고, 정비사업, 그럼 정비법은 준공인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약에 언급이 되면 얘가 검사고 얘는 인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건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한다 치면, 여러분 공법 공부를 하니까 개발법, 이게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도시개발법상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도시개발법 나오면 준공검사를 하면 되고, 정비법 그러면 얘는 준공인가다 해서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건축은 이제 건축법이나 개발 정비법 이런 걸 따라가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는 도시개발법, 준공인가는 정비법이 나온다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치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 용어상이 개정이 되고 시험에 출제는 아직 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출직 시기가 28회에서 30회 때 나왔거든요. 2년 간격으로. 우리가 32회인데, 원래 얘가 뭐 2년 간격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무슨 4년 뭐 이렇게 주기로 거의 나왔었는데, 28회, 30회 때 사실은 굉장히 빨리 짧은 주기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시험 기본이 앞전에 했던 유상승계, 무상승계, 연부취득, 건축물 건축, 더 가면 5번에 지목 변경, 여기까지 거의 주가 됩니다. 내용상으로. 그리고 나머지 거기다 한두 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지. 거기 걔네들이 5개 나오면 뭐 3개나 4개는 거의 그 안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게 주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지금 만약 올해 시험에 이게 언급이 된다 치면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나온 적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연결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건축법 건축하고 지목 변경 두 개는 뭐다? 형식과 실질 중에서 빠른 날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얘가 형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목 변경 마찬가지죠. 공부상 형식적으로 변경된 날하고 실제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다. 근데 그 전에 뭐라면 미리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해. 요거는 외울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얘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랬죠.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사용 승인 받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대 라고 나왔어요. 그럼 뭘로 가면 돼요? 그죠? 그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 짜기는 안 해도 돼요. 원칙을 외워놓고 나중에 그거보다 먼저 뭘 했대, 뭐 임시 사용 승인 받았대, 미리 사용했대, 허가를 뭐든 받았대 어쩌고 하면 걔가 빠르다는 얘기니까 그걸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굳이 이거 하면서 사용 승인을 내주는 날 가로치고 임시 사용 승인 받는 그날부터 어쩌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 변경 이렇게 됐죠. 그 전에 사용하면 미리 사용했다니까 그 미리 사용 실제 사용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매립간척은 공사준공 인가일 그럽니다. 받아 메꾸는 거죠. 매립간척했다 그러면 공사준공 인가 떨어진 날 취득일로 보는데 이제 얘가 그 전에 얘도 뭐요? 미리 사용했대, 허가 뭘 받았대 어쩌고 하면 그날로 가면 된다. 그러면 되죠. 28회 때 시험에 이거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중 틀린, 아니 30회 때죠.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투기 매립간척, 등기신날 어쩌고 그렇게 해서 아니고요. 공사준공 인가일이 취득일입니다. 그죠? 요게 언급이 됐었죠. 그러니까 보통 요 안에서 거의 나온다 봐야 되죠. 7번은 개인적으로 이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그러면 얘는 지금 막 주택조합 얘기 나오고 여긴 또 소유권 이전고시 다음날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얘가 28회 때 이게 출제가 됐고요. 안 나오다 출제됐고 얘가 정답으로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 부분을 좀 더 난이도 있게 내면 아까 준공인가증, 준공검사 증명서 이 부분이 언급이 될 수 있으니 거기를 중심으로 보시고 여기까지 좀 더 헷갈려요 또. 그죠? 근데 정답이 이거 있거든요. 28회 때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예를 냈어요. 조합원이 기술권 취득하면 이렇게 냈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 1일 취득일로 본다. 아니고 언제? 다음 날. 근데 이걸 이렇게 냈어요. 세법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공법스럽게 된 거죠. 공법은 뭐 091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식으로 나오질 않았는데 이게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출제의 성향에 따라 들어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문제 형태가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 똑같은 사람이 안 들어가면 스타일이 작년 같은 스타일로 안 나오는 거지. 오히려 그 전에 들어갔다는 또 들어가겠죠. 뭐 사람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럼 오히려 뭐 30회나 31회나 그 전 28, 29회 요때 형태로 문제가 또 출제가 될 확률이 더 많은 겁니다. 사실은. 작년 사람이 또 나고 그런 건 거의 없거든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뭐 굳이 여기까지 하면 더 헷갈리는 게 놔두시고, 그다음에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취득하면 등기는 해야 되죠? 등기신 날로 갑니다. 그다음에 시효 취득은 시효 완성일 그러는데 이거는 양도세 할 때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라 했죠. 내가 점유를 시작했다. 점유 개시를 그런다 했죠? 점유 개시. 자, 우리 시효 취득은 점유를 몇 년 이상 해야 됩니까? 20년이죠. 20년. 그죠? 그럼 시효가 완성이 되면 시효 완성일 그런다 했죠? 시효가 완성됐어요? 이날이 시효 완성이래요. 그리고 등기 넘겨받고 얘가 팔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자, 취득세는 취득일이 언제라고요? 시효 완성이래요. 그러니까 이날이 취득세는 이날이 취득일입니다. 양도세는 언제예요? 이날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얘하고 얘를 보는데 얘가 둘이 헷갈리다 그러면 안 된다겠죠. 왜? 취득세는 절대로 이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안 된다겠어요?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실 때 막 하지 말고 왜 저게 안 되느냐? 제가 왜 이름이 뭐예요? 취득세잖아요. 뭐 하면 내라고요? 예, 취득하면 내라고요. 취득 안 하면 취득세 안 냅니다. 근데 점유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점유 취득하고 점유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야 돼? 20년 지나야 취득할지 안 할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점유 시작하자마자 너 취득한 걸 보고 일단 세금 먼저 내고 시작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을 해야 되니까 시효가 완성이 돼야 뭐 한 거? 취득을 한 걸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양도세는 언제로 가? 이날로 가죠. 그 양도세를 왜 그러면 시효 완성 이날로 안 가고 점유 개시를 취득일로 보느냐? 여기를 만약에 취득일로 보면 무슨 뜻이 돼버려요? 얘가 세금을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취득한 거 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차익만 세금을 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 얘가 근데 남의 땅을 점유해가지고 걔가 깃발 들고 가만히 20년 동안 서 있은 게 아니죠. 자기가 사용수익 했잖아, 실컷. 그리고 세금은 여기부터 내. 그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날을 취득일로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된 걸 다 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이날을 취득을 한 거고, 취득세는 시효가 완성돼야 취득하니까 이날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시효 완성일 그러고 양도세는 점유 개시일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33페이지에 교재 쭉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취득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뒤에 과표부터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이제 풀어볼까요? 이게 기출로 나왔던 지문인데 볼게요. 1번은 뭐예요?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면 실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OX? 기출 지문인데 맞아요, 틀려요? 공매로 취득하면 국수 공판장 실제 잔금 지급일이죠. 그게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있겠잖아요. 맞다, 틀리다? 국수 공판장 실제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 실제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 제가 너무 비지속도로 눌렀죠? 그죠?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했냐면, 원래 이렇게 원칙이 그렇잖아요. 원칙이 실제 잔금 지급일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 중에 빠른 날이다 그러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등기가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라 했어? 비교서술 중에 빠른 날로 가야 된다 했잖아요. 얘는 지금 지문상에 등기일의 말이 언급이 됐잖아요. 얘가 안 나왔으면 모르는 나왔잖아. 그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 두 개 있으면 무조건 원래 원칙이 뭐예요? 이때는 둘 중에 빠른 날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원칙이지만 등기 날짜가 같이 나왔으면 항상 뭐다? 걔하고 등기시 날 중 뭐한 날? 빠른 날이 맞는 거지. 그래서 제가 등기일의 말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실제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둘 중에 빠른 날로 간다에 맞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얘가 나왔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문제 지문에 실제 잔금 지급일 11월 5일 그다음에 등기일 언제 이렇게 나왔다는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둘 중에 빠른 날 이거 같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틀렸다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냥 실제 잔금 지급이 원칙이니까 그래야지 저렇게 되면 둘 중에 빠른 날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니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됐든 등기가 나오면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얘는 당연히 맞죠. 성수가 돌아가신다. 얘는 어떤가요? 부동산을 연보로 취득하면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실제 최종 연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OX? 연보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연보 취득은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입니다. 그죠? 최종 연보금 지급일이 아니라 이게 연보가 뭐예요? 100억짜리를 1년에 20억씩 5년간 나눠주는 거죠. 그럼 얘가 세금 어떻게 낸다 했어요? 마지막에 돈 낼 때 되면 세금이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나눠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줄 때마다 그때 하나의 독립된 취득으로 봐가지고 따로따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표준도 걔는 전체 취득 가격이 과표가 아니에요. 연보취득 과세표준을 뭐라고 표현해요? 연부금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국수공판장 검증은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항상 보면요. 과표할 때 걔가 그냥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러지 않고 또는 연부금이라는 말을 반드시 쓰죠. 그 연부 금액을 왜 따로 쓰겠어요? 걔는 전체 취득 금액, 즉 100억에 사가지고 20억씩 나눠주면 이게 취득 가액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과표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표현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그래? 연부금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야. 왜? 20억씩 나눠서 요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과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과표할 때 보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걔는 사실상 취득 또는 연부금액을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취득 시기가 언제야? 매번 연부금 지급할 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연부금 틀렸죠.
또 틀린 데 있어요. 그게 틀렸죠. 등길에 관계없이 틀렸지. 취득시는 무조건 등기랑 관계 있습니다. 무조건 그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 짓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도 틀린 거지. 다 틀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항상 얘기하자면 답을 고를 때, 시험을 볼 때는 얘가 X라는 사실을 알면 좋아요.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얘가 왜 X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X인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지나고 나면 또 틀려요. 얘가. 제가 갈 때마다 거기 격주수면인데 갈 때마다 저한테 와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근데 어제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민법을 1월 달부터 오셔가지고 민법만 4개월 동안 하셨대요. 다른 거 수업만 듣고 한 개도 안 하고 민법만 4개월 한 거예요. 공부를 엄청 한 거죠. 하루에 12시간씩 하셨대요. 그러니까 민법 뭐 문제지도 한 5번인가 풀고 막 그랬대요. 근데 모의고사 50점 맞네. 근데 모의고사 50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이제 본인도 심각하다 해서 오신 거야.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정도 되게 열심히 하신 건 제가 알아요. 왜냐면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정도 하면 최소 70, 80은 나와야 돼요. 민법만 했으니까 그 4개월 동안 하루 12시간 동영상을 뭐 5, 6번 보고요. 문제집도 5번인가 풀었대요. 왜 그럴까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공부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보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해도 실력 안 늘어요. 이걸 푸는데요, 이렇게 풀어요. 그냥 얘 X, 얘 O 이렇게 풀죠. 의미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같은 현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같은 걸 계속 똑같이 틀리는 거야. 똑같은 걸 보완 안 하고 넘어가니까 풀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수가 계속 나오는 거야. 50점, 50점, 50점. 왜요? 얘 나오면 또 틀리고, 얘가 조금 바뀌면 또 틀리고, 그렇게요. 지난번에 만약에 살짝만 바꾸면 또 틀리는 거야. 왜요? 이걸 풀었는데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가면 안 떨어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따지면 150일 정도 남았다 치면 과목별로 한 문제씩 6문제를 하루에 풀으면 150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과목별로 150문제. 그러면 150일이면 오지선당이니까 지문이 몇 개예요? 오히려는 750개예요. 한 과목당 750개 지문을 내가 하루 6개 풀면 완벽하게 풀 수 있겠죠?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히 풀면. 그럼 750개 지문을 완벽하게 알고 간다 치면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따지면. 하루 6문제 푸는 거야. 과목당 한 문제씩. 대신 어떻게 풀어야 돼? 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줘. 그 내용이 뭔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 과세표준 문제 나왔다 그러면 그 과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만큼은. 그럼 여러분, 그러면 사실 150문제 갈 필요가 없는 게 중간에 가다 보면 똑같은 게 나와 이제.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150문제까지 안 가도 돼. 왜? 그 다음부터 계속 반복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막 안 되니까 뭐 이것 찾고 저것 찾고 하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도 방법이 안 되니까 와서 내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간 거야. 다른 걸 더 찾다가 하다가 다시 하니까 또 오고 또 이거 한 거야. 4개월 동안. 동영상을 다른 거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지. 딱 얘기하는데 들었어. 근데 의미 없어요. 그거 여러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거저거 들어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무 도움 안 돼요. 어떤 걸 들어도 내가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야. 제 아무리 강사 강의해도 소용없어요. 강의 잘하는 사람이 강사가 강의 잘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붙는 거야. 강사에서 강의 아무리 잘하면 그래요. 자기 혼자 되게 잘해. 저 사람 진짜 잘해. 근데 그 사람 강의는 다 붙습니까? 언명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강의 사람 되게 잘해. 그럼 막 들어요. 이 사람을. 막 그죠? 그럼 그 든 사람 중에 만약 이 사람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고 이 둘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이 100명 똑같이 들으면 이 사람 50명 붙고 이 사람 20명 붙어요? 아니에요. 이 강의 들으나 어차피 붙는 사람 붙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져요. 똑같은 거야. 그게 원인이 뭐야? 어떤 걸 듣든 내가 공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야. 공부는 나한테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방법을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아무리 강의를 못하는 선생님도요. 어디 지방에서 하는 선생님들도 기본은 다 있어요. 강사. 그죠? 그리고 그것만 따라가서 하면 돼. 근데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거지. 참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찾아가고 하는 게 참 답답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강의 학원 다닐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오른 실강만 있었다잖아요. 실강 하나만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공법 37개 맞았는데 저희 공법 선생님이 어땠는 줄 알아요? 1월 달에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가지고 공시법 선생님이
공법을 했어. 3달 동안요 책만 읽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읽어. 과표는 이렇게 읽어요. 자, 상속을 받으면 언제요? 상속 개시를 취득일로 이거야. 얘는 뭐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둘 중에 빠른 날이 이게 끝이에요. 저거 왜 저게 빠른 날 설명을 안 해? 왜? 그럼도 모르니까. 그럼 내가 들으면 나도 강의 저렇게 하겠네 했어요. 왜? 줄줄이 읽는 거잖아. 근데 그걸 3개월 동안 했어요. 강사를 못 구해가지고 갑자기 그만둬가지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3개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때 공부하면서 공법이 60점, 70점 이상 나왔었어요. 왜? 혼자 연락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면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방법 찾아서 그 강만 가면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는 방법이 없어. 왜?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어. 길이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야. 쭉 그냥 되더란데도. 거기서 내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허송생활하는 게 난 좀 안타깝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 시간에 하나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걸 갖다가 그 귀한 시간 다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아 이때 이럴 걸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참 답답하죠. 근데 매번 느끼는 건데 요즘에 계속 이상하게 그 상담을 그 하시는 분이 많이 오세요. 꼭 하는 학원마다 하나씩 한 명씩 오해요. 다음 주도 한 명 또 누가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그럼 다음 주에 오세요 했는데 오세요. 그러면 또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얘기 하나 많아요. 결과 하나 많아요. 왜? 내 입만 아파. 똑같아. 나중에 또 와. 똑같은 일 또 해. 그럼 여전히 같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혹시나 해서 하는 거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할까봐.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해도 안 늦어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4번은 이게 뭐야? X죠? 왜요? 그쵸. 이건 형식과 실질 중 빠른 날은 맞는데 여기서 지목 변경이 이제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지. 왜? 항상 그 전에 미리 뭘 했다 그럼 뭘로 간다 했어? 그날로 간다 했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지목 변경 전에 사실상 사용 부분이 있다 그럼 걔는 뭘로 가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NX죠.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양도세액인데 가볍게 또 이걸 맞추는 거 아니라겠죠. 그냥 대세김질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그냥. 자, 얘는 대금청산일이에요. 얘는 실제 잔금 지급일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치면 둘 다 등기치 날로 갑니다. 혹시 장기할 부족권하고 수용 나오면 뭐 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빠른 날 그러죠. 지금 여기 들을 때 저게 잠결이든 아니면 바람결이든 참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된 거예요.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나는 이렇게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었는데 제 금시초문이야.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허가받으면 얘는 뭐예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럽니다. 얘는 양도세는. 근데 무허가는 항상 언제야? 사용을 하려고 지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상일로. 상속은 똑같죠? 상속 개실. 증여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취득세는 계약일. 얘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짧으니까 짧은 거 계약일. 양도세는 양도소득 긴가 기니까 증여 받은 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환지처분은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러고요. 증감, 증환지, 감환지 받은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이렇게 갑니다. 무효 판결로 환원될 때 그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러고요. 시효 취득은 아까 뭐라 했어요? 얘는 양도세는 점유 개시일을 취득일로입니다. 대금 청산이가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되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러고요. 경매는 뭐라 했어요? 우리 그거 똑같다 했죠? 민법상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네, 재물지기일 그죠? 대금 완납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 자, 오늘 이제 취득세는 지금 하는 과표, 세율 이쪽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어딘가 하는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과표가 취득세는 언제 기준이에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그렇죠. 그러면은 취득 당시 금액인데 납부 방법이 뭐라겠어요? 신고 납부입니다. 그죠?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네가 알아서 말하고 신고도 하고 돈도 네가 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무를 줬으니까 내가 뭘 하면 가서 얼마에 샀다고 신고하면 뭘로 간다? 이 신고한 금액을 과표한다 했죠? 그래서 원칙이보다 신고가액. 그죠? 근데 연부로 취득하면 과표가 뭐예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연부 금액이 과표다 그랬죠. 자, 이걸 표현할 때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OX. 연부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OX. 오라겠죠? 이 말이 1년에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잖아. 그럼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 20, 아까 예를 들면 25겠죠. 그게 뭐야? 매회 지불하는 그 매회가 뭐야? 1년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연부 금액이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이게 연부 금액이죠.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럼 이게 뭐예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죠. 그 매회가 1년인 거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라. 그러니까 이거만 딸랑 외우시면 안 되고 뭐까지 기억해야 돼요? 연부취득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금도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원칙인데 문제가 뭐라겠어요? 신고한 금액을 무조건 인정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했어? 1억에 사서 8천에 신고하고 5천에 신고하고 3천에 신고 그러죠. 그러면 서울시는 굶어 죽죠. 그죠? 그래서 뭐가 돼서 나도 이 금액은 바다에 먹고 산다 그랬죠? 최저생계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가지자체도 다 이 돈은 바다에 먹고 살아. 최저생계비. 그래서 얘네들이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 됐다고 결정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거죠. 근데 결정해놓고 진행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겠죠? 알려줘야 우리가 그 밑으로 신고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가격을 뭐 한다 했죠? 공시한다 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공시가격. 이 용어 두 개 있다 했죠? 하나는 뭐가 있다 했어요? 기준시가와 뭘로 나온다? 시가 표준이다. 기준시가는 국세 쓰는 말이죠. 국세. 얘는 지방세. 그렇죠. 그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확실하게 이제 일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공시가격은 또 하죠. 토지는 뭐가 기라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이게 공시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토지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개별 토지 하나하나의 토지 필지별로 가격을 공시하는 거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죠. 단독주택이 옆에 이렇게 같이 번지가 틀린데 붙어있다 해도 옆에 붙어있다 해서 걔네들이 똑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별로 하나하나 가격을 공시하죠. 근데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같은 동에 살면 일반적으로 모든 조건이 같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공시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렇죠? 토지의 기준시가가 뭐라겠어요? 예? 개별 공시지가죠. 토지 시가 표준액은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라니까. 이게 이제 보세요. 이거를 물어보면 대답 잘하세요. 그래도 대부분. 근데 얘가 말했죠? 이게 기준시가고 얘가 시가표에 똑같다는 얘기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이걸 외워놓고 문제를 못 푸는 거지. 이거를 공시가격이 얘인데 이걸 부를 때 국세는 뭐라고 부르고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불러요? 시가표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름만 두 개라고. 그 여러분 연애할 때 와이프하고 남편을 연애할 때 이름 안 불렀잖아. 다른 거 불렀잖아. 뭐 말도 돼. 꿀물 어이가 없는 거죠. 내 사랑 꿀물 허니 뭐 어쩌고 막. 야, 근데 결혼하면 진짜 꿀물일 줄 알고 결혼했지. 결혼하자마자 동시에 소금이야. 맵고 짜고 막 맵고 짜고 톡 쏘고 막 그냥 청양고추 같이 생겨가지고 고추처럼 막 변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요. 그게 그때는 꿀물인 줄 알았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그 용어가 두 개잖아. 이름은 똑같은데 사람은 한 명인데 이름이 두 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별 얘기 아닌데 확실하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거 나오면 아 얘가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섞여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재산세 할 때도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 할 때도 나오고. 근데 실제 기술로 취임이 되면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얘는 지방세니까 기준금액이 뭐라는 겨?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시가표준액 그냥 뭐예요? 지방세 부과할 때 얘네들이 기준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을 정해놓은 걸 우리가 시가표준액 그럽니다. 그러면 얘들이 이걸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그 여러분이 만약 신고를 하잖아요. 금액을
그럼 이거 밑으로 신고하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는 얘기지. 왜? 나는 정해놨잖아. 이 금액 밑으로 안 받겠다고 자기 공시해놨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보다는 금액이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 안 하시면 얘네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니까 시가 표준액을 계산하고, 신고하셨는데 금액 표시가 없어. 금액 표시가 없다는 얘기 신고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죠.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부터 적대.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얘가 만약 1억이다. 그럼 여러분이 9천에 신고했다. 그럼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럼 얼마로 간다? 1억으로 간다. 그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과세권자 입장이라겠죠? 자,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문제, 우리 입장은 또 다르죠. 여러분이 9천에 사셨어. 근데 시가 표준액 1억이야. 난 진짜 9천에 샀어. 근데 신고는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왜? 이걸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억울하지. 그래서 뭐가 있어요? 니네가 정말로 이 금액을 샀다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그죠? 그러면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게 뭐다?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랑 관계없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이 금액으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실제 취득 금액을 간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있다 했어요? 국소공판장이 그랬죠? 이거 이렇게 해서 6개입니다. 국가로부터 취득했고요. 외고 수입에 의했고 다 입증이 된 거죠. 공매, 경매, 판결, 법인장, 불이고법,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6개 해당이 되면 누구랑 관계없다고요?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공매를 받으셨는데 시가표 1억짜리인데 공매로 9천에 취득했어요. 공매로. 그럼 취득 가격이 얼마로 간다? 9천. 1억이 시가표인데 공매를 1억 2천에 받았어요. 1억 2천에. 그럼 얼마로 간다? 1억 2천. 그 얘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실제 취득한 가격, 시가표에 낮든 높든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거꾸로 해석하면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얘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비교 대상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하셔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얘랑 관계없이 이 금액 그러시면 되고, 여기에 해당이 안 돼 버리면 얘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래서 국만 외우면 안 돼요. 제가 여전히 보니까 문제 푸는데 지방자치단체 그럴 때 또 눈만 깜빡깜빡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 국이 무슨 국이라겠어요? 명태국? 동태국? 황태국?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입니다. 근데 국으로만 익숙해지면 이게 뭐 단점이 뭐냐면 진짜 문제 풀 때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틀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문제 풀 때는 익숙한 대로 가는 거야. 근데 국이라고 했더니까 국회는 지 나오니까 얘 틀렸네 그러고, 틀렸는데 지가 틀린 거야. 자기가 틀려. 그죠? 국가 지자체. 이제는요 어느 정도 내용이 딱 들으면 정확하게 보여야 돼. 정확하게 이래야 돼. 이제는 나오면 안 틀려야 돼. 이거 아는데 틀렸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아는데 틀렸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면 안 돼. 아는데 틀린 거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 아는데 왜 틀려? 그냥 하는 소리지. 할 말 없으니까. 알면 맞춰야지. 아는데 틀린 거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틀린 거지. 근데 본인은 뭐라 그래? 아쉬우니까. 아는데 틀렸대. 그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 알면 맞추면 돼요. 자, 국가가 그죠? 그러니까 은평구에서 이 건물 취득했어요. 은평구 이 건물 취득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거죠. 이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OX. 은평구청이 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OX. X입니다. 왜 X예요? 국가 등이 취득하면 비과세입니다. 국가가 취득하면 비과세예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요. 국가가 취득했다는 게, 우리 비과세 배웠죠?
국가 등이 취득하면 뭐예요? 다 비과세야. 얘는 뭐야? 우리가 국가 지자체 걸 샀단 얘기예요. 그럼 이게 되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거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으라고 외운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반 이상은 틀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왜? 그걸 이제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으면 그걸 내가 대비해서 이제 안 틀려야 되는 거지. 그걸 물으면 그럼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취득해야 되는 거죠. 자, 국가로부터 이 건물이 은평구건데 여러분이 은평구청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했어요. 그럼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화한다. OX. 이제 여러분 취득한 거지. 이제 여러분이 은평구청 걸 여러분이 증여로 취득하시게 되면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화한다. OX. X죠, X. 증여는 취득 금액이 없어요. 아, 공짜로 받았는데 취득 금액이 없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 어디가 있어요? 없지. 그죠? 얘는 그래서 무상승계는 사실상의 취득 가격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죠?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런 비슷한 문제를 틀려봐야지 아, 얘가 이럴 수 있구나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이렇다 그러면 안 되고 다시 얘랑 비교해서 아, 얘가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이 국가 등이란 말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지. 국가 등이 취득을 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내가 국가 걸 샀으니까 가격 입증이 되니까 이 금액을 간다는 얘기구나라고 정리가 돼서 넘어가야 그 문제 하나 지문을 이해한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풀 것 같아요? 풀고 나면 에이, 아 이러네 하고 그냥 가요. 그럼 마치 뭐야? 이제 읽었으니까 이해했다는 식으로 가는 거야. 그 옛날 그거 똑같은 거야. 문제 풀 때,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풀 때 조금 생각하다가 잘 안 되면 짜증나니까 해설 보죠. 해설 보면 무슨 생각해? 에이, 그러네, 별거 아니 이러고 가잖아. 다음에 못 풀잖아. 우리가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잘하셔야 돼요. 그럼 안 틀려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떨어질 수가 없어. 내가 본 거 나온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많이 봤는데 그게 나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요 얘기를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이 검증은 한번 나오긴 나올 겁니다. 이게 개정되고 한번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이 검증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신고를 했어. 은평구에 신고를 했더니 은평구청에서 조사해서 이 금액이 맞다라고 걔들이 인정해 줬다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걸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있다는 거죠. 이게 둘이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팔았으니까 양도세 신고하겠죠? 얘는 뭐 신고해요? 그쵸, 취득 신고를 했겠지. 자, 근데 얘가 신고를 했어요. 얘가 얼마에? 1억에 신고했어요. 1억에 신고해서 뭘 받았어? 취득세? 검증이 된 거야. 그죠? 근데 얘가요, 양도세 신고를 1억 2천에 한 거예요. 아니, 매매를 했는데 팔은 사람은 1억 2천에 신고하고 산 사람은 1억에 샀다고 신고한 거야.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양도세를요, 이렇게 받으면 은평세무서에서는 이걸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양도세 과세를 하고 어디다가? 은평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줘요. 야, 요거 있잖아, 그거 몇 번지 있잖아, 그 땅 얘가 1억 2천에 팔았다고 양도세에 신고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신고해줘. 통보해줘. 은평구청 봤더니 그래요, 확인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 얘는 1억에 샀다고 신고했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통보해준 이 확인된 이 금액하고 검증받은 이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뭘로 간다? 이걸로 갑니다. 취득세 과표를 이걸로 간다는 거죠. 잘 보세요. 검증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를 했거나 또는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 여기서 1억 2천이죠. 그 1억 2천보다 얘가 검증 1억이잖아. 그거보다 적을 때는 뭐가? 검증된 금액이 얘보다 적을 때는 검증된 금액으로 안 가고 뭘로 간다?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한 번쯤 언급이 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검증은 이렇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해 맞춰보세요. 공정상승 증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나왔어요. 시가표에 적을 때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거,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약에 뭘 할 때 틀리는 이유는 이건 별거 없어요. 이런 거
뭐 어떻게 들어보긴 같긴데 어설프게 하는데 약간 애매한 거죠. 그럼 결국 이거예요. 이걸 얼마나 정리를 하고 안 하는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얘는 오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온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또 나오면 맞출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얘랑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정증서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얘가 뭐만 생각하면 돼?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는지만 판단하면 돼요. 얘는 국수공판장 검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공하고 이 공은 달라요. 이 국수공의 공, 공매구. 이건 공증받는 거예요. 공증은 여러분 실제 취득 금액을 입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그냥 우리끼리 매매 이렇게 했으니까 확인해 주려고 하는 거지. 걔들이 실제로 산 금액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얘는 거기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면 누구랑 비교한다 했어? 무조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설정 어떤 금액? 큰 금액.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적대.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지. 그럼 뭘로 가야 돼? 시가 표준액을 과표라는 게 맞는 거지. 밑에 거는요. 화해조서. 여러분 이 판결문 할 때 항상 뭘 기억하셔서 화해, 인납, 포기, 자백건조, 지회. 그럼 걔는 판결문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수공판장 검증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도 누구랑 비교해야 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죠. 맞아요, 틀려요? X잖아. 그러니까 X잖아요. 왜? 이 금액이 얘보다 적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똑같이 시가 표준액을 과표한다. 그래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고 혹시 나오면 얘랑 지금 비교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적 이렇게 나올 거야 항상. 그럼 얘를 신경 쓰지 말고 앞에 비교 대상 얘가 국수공판장 검증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해당이 돼버리면 얘가 만약에 공매로 해서 공매를 받아서 그 입증되는 금액이 나왔어. 그러면 시가 표현 적다. 그럼 뭐요? 그들은 공매 가격 그러든가 아니면 사실상의 취득 가격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얘처럼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별건 없어요.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얘기다. 보시면 되죠? 자, 6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 잠깐 35페이지 보시면 과표, 원칙, 신고가액,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부 취득은 뭘로 간다? 연부 금액인데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 보증금을 뭐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외 시가 표준액 1, 2, 3번 지금 한 얘기죠. 특례 보세요. 사실상 취득 가격.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상 취득은 제외. 당연하죠. 무상은 취득 금액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 거래는 건 취득은 제외한다. 우리 양도세 배울 때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로 인정되면 얘가 신고한 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때 세금 부탁 의도에 해당되면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 국수공판장 검증하고 그 바로 안에 파란 글씨로 지금 방금 전에 한 얘기 써 있는 거죠.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산거래 신고된 법률에 따라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보다 그 검증된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뭘로 간다고요? 확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밑에 이제 취득가액 범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이란 뜻이 취득할 때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란 뜻이죠. 그럼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중개 수수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취득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돈 중에서 취득 가격에 포함이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요거는 취득 가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는 건데, 예를 들어 써놓고 뭐 이렇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이제 얘가 지금 포함되고 안 되고 써놨죠? 100%는 아니지만 그 이 중에 원래 공부할 때는 이 두 개를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죠? 왜? 하나만 알면 되지. 그럼 나머지는 내가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 걸 외웠어요. 그죠? 그럼 혹시 이 관련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외운 거 빼고 나오면 뭐야? 걔는 포함이 되겠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굳이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두 개 다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하나만. 그죠? 그럼 얘가 다 못 외우면, 제가 볼 때는 다 못 외우면 이 포함되지 않는 거 있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요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거. 자, 뭐예요? 지금 보시면 뭐라 되죠?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했죠. 5억에 사면서 부가가치 10%에서 5억 5천에 샀어요. 그죠? 5억 5천에 취득했다. 그럼 이 말뜻은 뭐예요? 사기를 내가 5억 5천에 샀는데 취득 신고는 얼마만 내란 얘기야? 5억만 내란 얘기지. 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좀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 얘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그까지 5천만 원 그거 깎아준다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그까지 그 세금 문댈까 봐? 어? 그럴 거면 내가 사지도 않았어. 누가 마음대로 깎아달래? 짜증나게 이럽니까? 아니죠. 세금을 덜 내니까 좋은 거지.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걸 왜 하냐면 얘가 취득세 이렇게 돼 있죠? 양도세. 얘는 포함이 안 돼요. 취득세. 근데 얘는 양도세 계산할 땐 제가 부가가치세가 취득하기에 포함이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주는 거야. 자, 취득세는 얘가 포함이 안 되는 게 좋죠? 왜? 그래서 세금을 덜 내잖아. 얘를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경비로 공제받죠. 그죠? 그럼 경비 공제받을 때 5억 공제받는 게 좋아요? 5억 5천 공제받는 게 좋아요? 그렇지, 많이 공제받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할 땐 이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에 포함이 되는 거고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개 헷갈리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막 외우면 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는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얘는 포함이 안 되는 게 좋고 얘는 포함이 되는 게 좋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두 개 있잖아요.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부서 나오죠. 그게는 누구만 된다고 돼 있어? 법인만 된다 했죠.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개인의 경우는 개인이 취득한 뭐는 취득가격에 포함이 안 돼요. 연체이자 할부이자고 보고 중개보수는 누구는 포함이 안 된다. 개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법인만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거꾸로 가면 돼요. 하나만 외운다 치면은. 그죠? 그리고 개인은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보수. 그럼 이 말은 문제 풀 때 얘네들이 언급이 되면 항상 습관적으로 뭘 봐야 돼요? 취득을 개인이 했는지 법인이 확인해 봐야지. 이런 문제 나올 때는 꼭 지문의 위에 나옵니다. 뭐 갑이 을로부터 취득했다 이렇게 나오든가 뭐 무슨 법인으로부터 이런 지문이 꼭 언급이 되죠. 그러면 그걸 보고 얘네 둘이 포함되고 안 되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여러분이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할부 이제 계약을 해요. 그럼 원래 계약금 주고 중도금 치고 잔금 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10억에 취득했는데 상대방한테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계약금 1억 주고 중도금 3억 주고 나중에 6억 주기로 했잖아. 그냥 지금 깔끔하게 계약할 때 10억 다 줄게. 그럴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이 줘가 나빠. 초조 일찍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대신 나 뭐라 좀 깎아줘. 그죠? 한꺼번에 좀 깎아달래. 얼마 깎아줘? 많이는 아니고 100만 원만 깎아줘. 참 추잡스럽죠. 그래서 깎아줄래, 그죠? 그럼 뭐라 그래? 깎아줄게. 그래서 얼마 있었어? 10억에. 근데 100만 원 계산하기 힘들죠? 1000만 원 깎아줬다 쳐. 그럼 얼마야? 9억 9천에 산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얘가요, 원래는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일시불로 줘가지고 얼마? 1000만 원을 얘가 깎아준 거지.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럼 얘는 취득 가액이 얼마예요? 그럼 취득 가격은 9억 9천이죠. 9억 9천이죠. 얘는 안 냈으니까 9억 9천이잖아요.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게 할인 받은 금액, 할인된 금액 이 중에서 9억 9천은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겁니까? 취득가액. 번호로 물어봤으니까 번호로 얘기해 주세요. 번호라고. 할인은 이렇게 하지 말고. 몇 번? 2번이죠. 2번이지. 그런 거잖아. 이런 거 얘기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와이프, 이게 원래 이렇게 나눠주는 건 내가 일시불로 줘가지고, 9억 9천에 사가지고 나 100만 원 뭐 했다고 그래? 할인받았다고 그러잖아. 그럼 상대방이 얼마 할인받았다고? 그렇죠. 얼마 할인받았다고? 100만 원. 얘가 1000만 원. 얘가 할인받은 금액이죠. 그럼 얘는 할인된 금액이고. 그럼 얘가 취득 가액이니까 할인받은 금액, 즉,
뭐는 이 할인액은 취득 가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할인을 받게 되면 할인된 금액이 취득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 할인 받은 금액 즉 할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요거 그냥 요거를 딱 기억하는 것도 괜찮죠. 이거 뭐 이게 단독으로 27회 때 나왔었는데 근데 뭐 그때는 좀 황당하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당대비 뭐였냐면 취득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거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뭐예요? 전기세? 전기세를 왜 취득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냐고. 여러분 이 포함되는 게 다 뭐랑 관련된 거야?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이걸 비용을 부담을 해야만이 취득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걔는 취득과 연관돼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걔는 들어가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이렇게 되죠. 이는 왜 들어가겠어요? 조건이 뭐야? 내가 살 때 상대방의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그걸 사고자 하려면 뭘 해야 돼? 그 조건 건 걸 내가 부담을 해야 살 수 있죠. 그럼 걔는 뭐야? 취득하면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만 있는 비용이니까 걔도 취득가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 대놓고 나오잖아. 지금 이렇게 나와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 필요하다잖아. 그죠? 그래 돈을 줬어. 당연히 들어가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 없는 애들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자,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한 비용은 취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죠? 걔는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광고 선전비 들어가게 안 들어가 있어요. 광고는 사는 사람이 광고하는 게 아니잖아. 파는 사람이 하는 거지. 취득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취득하고 관계 없으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개념상 그런 거지. 이 자체 내용이 취득하면서 거기와 직접 관련돼서 들어간 건 취득과 연관된 거니까 들어가지만 거기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애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주비 같은 거, 이주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주도 취득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들이죠. 뭐 그런 얘기들이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복잡하면 여기 포함하지 않는 거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부서는 누구만 된다? 법인만 포함되니까 개인은 포함하지. 실제 시험이 많이 나온 얘기죠. 이거는 그죠? 그리고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뭐하면 할인받으면 할인액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 교재 35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참고 과표에 포함 그랬죠? 1번 할부이자 연체이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만 된다고? 법인만 되고. 2번 건설자금이자 기억하시면 돼요. 그 건설자금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개부서 누구만 돼요? 법인의 대표만 돼요. 그 밑에 파란 글씨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경우에 할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밑에 건 뭐냐면 채권이에요. 채권 여러분. 왜 살 때 우리 국민주택 채권 사잖아요. 사자마자 뭐예요? 판매하죠. 그 매각 차손이 생기죠. 그럼 그 매각 차손도 취득 가격에 포함한다는 얘기죠. 근데 굳이 내가 손해본 걸 포함시켜주면 취득세를 많이 내는 거잖아요. 대신에 나중에 뭘 받아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시고 뒤장 넘어가면 포함하지 않는 거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점 이런 것들은 취득하고 전혀 관계없잖아. 그죠? 판매하고 관계없죠. 취득이니까. 이주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번에 3번에 부가가치세 잘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 그 밑에 뭐라고 되세요? 양도세의 경우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취득세는 포함이 되지만 양도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겁니다. 사실은 연체이자 할부이자 중개부서하고 건설자금은 개인법인 구분 없는데 얘네 둘은 법인만 된다.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 부가가치세 요 정도예요. 그 중에 하나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여기 자 부터